안녕하세요. 김혜숙의 ICAN FAT 1급 6번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의 기초정보관리 메뉴 중에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와 거래처별 초기 2월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저희가 토막 하나의 이야기씩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만나보신 기초적인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내 걸로 만들어 가시면은 분명히 퍼즐 조각 맞춰지는 시간이 나올 거예요. 자,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의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손익계산서 때 설명드렸던 8888 주식회사 김혜숙 패션 요렇게 해서 한번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지난 시간에 다섯 번째 이야기인가요? 다섯 번째 이야기 시간에 저희가 손익계산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지금 저희가 같이 나누어 볼 이야기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요, 손익계산서하고 연동이 되는 내용이 있어요. 즉, 회계 메뉴에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손익계산서를 모두 다 입력을 하게 됐을 때 당기순이익이 확정이 돼서 2,718만 8천 원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요 금액 자체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연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까요? 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전기분거 클릭해서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 6번 줄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2,718만 8천 원이죠. 요거 제가 건들지 않았거든요. 이번 이야기 시간에 처음 열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에 돈덩어리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전기분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이 이쪽으로 자동 반영됐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손익계산서에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1년 동안 이 수익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을 차감하고 나면 당기순이익이 나오게 된다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럼 이 부분이 당기의 손익계산서 부분에 연동이 된 게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이건 전기분 자료긴 한데요. 저희가 교재 끝자락 이야기에 당기분에 대한 여기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하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때도 당기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이 당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반영되는 걸 볼 거기 때문에 우선은 전기분도 같은 얘기로 연동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전년도까지는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다가 올해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이런 가정하에 지금 같이 이야기를 펼쳐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얘와 마찬가지로 전기 이전에 계속 이익이 나서 만약에 그게 쌓인다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남아있게 돼요. 그래서 전년도에 당기순이익이 만들어지기 그 이전에도 2월 된 당기순이익 같은 아이들이 누적된 게 있었다면 여기에 금액이 기록이 될 텐데, 자, 저희 교재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3일아이닷컴의 3일인포마인, 저희 이제 백데이터는 3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서 받으셨는데요. 3일인포마인 출판사의 ICAN FAT 1급 교재, 저희가 지난 시간에 손익계산서 이렇게 쭉 살펴보셨고 당기순이익 2,718만 8천 원 확인하신 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갈 건데요. 우선 쭉 페이지 넘기셔서 어디로 가보시냐면 요 그림이 있는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즉 158페이지 되겠네요. 158페이지 펴주시고요. 158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나타나 있는데요. 저희가 전년도인 202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벌어들인 당기순이익 2,718만 8천 원과 그 이전 연도에 누적돼서 넘어온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 2,310만 2천 원이 더해져서 얼마가 됐냐면 5,029만 원이 됐어요. 요거를 어쩔 수 없이 전년도까지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기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같이 작업 한번 해볼까요? 더존 스마트 프로그램의 전기 이전의 2월 이익잉여금이 2,310만 2천 원이 있었다. 됐죠? 자, 그러면 이 두 덩어리가 만나서 5,029만 원이 된 건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 백데이터를 7777
주식회사 해수패션 뭐 이렇게 했다가 8888 주식회사 김해수패션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만약에 앞에 이야기를 듣지 않고 이 이야기를 들어도 혹시 앞에 거에 대한 기본 상식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따라가시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야기를 쭉 연결해서 보시다 보면 토막토막 끊어져 있지만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는 걸 느끼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요 이야기가 이제 또 누구한테 흘러가냐면요. 이 전 이야기, 즉 네 번째 전전 이야기네요.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에 저희가 뭐 달았어요? 정기분 재무상태표 달았죠. 물론 8888 주식회사 해수패션에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자료가 다 있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에 한 번 더 완벽하게 입력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번 이야기 시간을 통해서 기초정보관리를 마무리하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네 번째 이야기 시간 정도에 배우셨던 재무상태표 부분들도 어느 정도 이해도가 가지고 있으신 상태예요. 근데 그때 제가 이 내용을 한 6, 7개 항목밖에 입력을 안 했거든요. 이제 지금부터 순서대로 이렇게 상품은 지난 이야기 시간에 요거 상품은 누구 때문에 입력을 하게 됐냐면 손익계산서 때문에 입력을 했어요. 왜요? 매출원가에서 기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상품 매입액 마이너스 기말상품 재고액에서 기말상품 재고액이 정기분 재무상태표와 연동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제가 빠르게 재무상태표를 상품 그 이외의 것들을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여 재무상태표를 전체를 입력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한번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연습 삼아서 입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기분 자료들을 입력을 한 내용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자료가 일부분 있구나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외상매출금 입력을 할 때 외상매출금이 108번이다 그러면은 외상매출분 하위 코드인 대손충당금은 바로 밑에 거 109번을 사용해야 된다. 왜? 자산의 차감 계정이니까. 이런 얘기 좀 했었죠. 받으러움이 110번이다. 그럼 받으러움 밑에 거 차감 계정은 111번 대손충당금을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대변 요소인데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는 차변으로 표시가 돼요. 자, 여러분 요거 146번은 미리 입력했으니까 제가 다시 빠져나갔다가 대차 차익은 조금 이따 없앨 거니까 다시 재무상태표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코드 순으로 소트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당좌자산 모두 다 입력했고요. 재고자산 모두 다 입력했습니다. 이제 투자 유형에서 유형자산 건물도 조심할 게 뭐냐면 감가상각 누계액이 있다면 건물이 202번이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은 건물의 차감 계정인 바로 밑에 거 코드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차량 운반구 그리고 비품도 역시나 212번 코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의 차감 계정을 사용하실 때는 213번 계정을 사용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감 계정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면 재무상태표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높아지고요. 다른 부분들은 열심히 입력하시면 돼요. 제가 다른 코드는 외우는데 임차보증금을 못 외우고 있네요. 지금 쭉 저희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에 입력했던 거 쭉 해서 자산 총계 1억 9,995만 2천원 입력이 됐고요. 부채는 자연스럽게 외상매입금부터 쭉 입력을 하시는데 네 번째 이야기 시간에 일부 조심할 것만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가 다 채워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선 이번 시간에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연동을 할 거기 때문에 거래처별 초기 2월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채권 채무에 해당하는 자산부채 관련된 내용들을 넣어줘야 되거든요. 제가 또 이익준비금 계정 과목 코드를 못 외우고 있네요. 351번이네요. 이익준비금은 뭐냐면요, 여러분. 현금 배당을 기업이 하게 되면 상법에서 법정 적립금이라고 해서 이익준비금을 현금 배당액의 10%를 적립하라고 했어요.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그런 이제 상법의 법정 적립금을 따라서 적립하는 게 이익준비금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여기서 잠시 멈췄는데 지금 차익이 딱 5,029만 원인데 제가 네 번째 이야기할 때 재무상태표 입력하실 때 미처분 이익이익금은 377번 미처분 이익이익으로 입력하면 안 돼요. 뭐라 그랬죠? 375번 프로그램 특성상 2월 이익이익금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돼요. 요렇게까지. 그래서 일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모두 다 완성을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와 자본 총계도 1억 9,995만 2천원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보여주고 싶은 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자, 5번째 이야기 시간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어디에 연동이 되냐면 이번 시간에 이익이익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에 연동이 되더라. 자, 네 번째 이야기 시간
기간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2월 이익잉여금은요, 여러분,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당기순이익과 그 전부터 2월 됐던 정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만나서 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된 거예요. 이 빨강 색깔 5,029만 원은 누구랑 지금 일치가 되고 있어요? 네,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과 일치되고 있어요. 박수. 제가 실무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테면 전기분과 자료를 이렇게 수동으로 건드릴 일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요거에 대한 유기적으로 연결고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으세요. 근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기계가 대체하고 있고 마감 후 2월을 하면 저절로 자료가 넘어오고 있지만 요런 회계학적인 마인드에 입각한 프로그램 사용법을 알고 계시는 사용자가 경쟁력 있는 사용자니까 여러분은 요걸 혹시 어느 정도 회계 쪽에 이해가 된다면 내 걸로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마무리했는데요. 여기서 살짝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면요. 여러분 저희가 2020년도에 결산을 한 거를 보통 법인세를 12월 말 결산 법인이면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작업들을 다 끝내고 나서 주주총회를 열고 이런 작업들이 보통 이제 2020년도 거다 그럼 2021년도에 이루어지고 2021년도 거다 그럼 2022년도에 이루어지고 2022년도 거다 그럼 2023년도에 이루어져서 그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가 이루어지면서 이러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처분하겠다라고 확정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내용을 보면 그 기간의 다음 연도에 처분일이 보여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수기로 이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상단부에 처분 확정일을 2021년 문제에 주어져 있는 대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따라서 2월 27일 이렇게까지 입력해 주시면 완벽하게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마무리하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다 닫아보도록 할게요. 자, 저희가 이번 이야기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입력하는 건 했는데 과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가 뭐지? 이런 생각 좀 해보시고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과 연동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 해보시고 그리고 전년도 이전에 2월 돼서 넘어온 미처분 이익잉여금과 당기순이익이 합해져서 재무상태표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프로그램에 입력할 때는 2월 이익잉여금 얘와 만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 수행 팁 잠깐 볼까요, 여러분? 저희 교재에 159페이지에 보시면은 수행팁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미처분 이익잉여금 금액은 전기분 재무상태표에 375번 누구와 2월 이익잉여금과 어떻게 해야 한다? 일치해야 한다. 지금 보셨잖아요. 일치되는 거.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거래처별 초기 2월 내용을 좀 만나보러 갈 거예요.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 2월 내용은요. 이렇게 박스 안의 내용 잠깐 보여드릴게요. 저희 교재 페이지는 160페이지 펴주시면 되겠어요. 자, 160페이지에 펴주시면 거래처별 초기 2월이라는 박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거래처별 초기 2월 박스는 뭔가 문제인데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저희가 계속기업 전제하에 회계라는 걸 하고 있는데요. 자, 김혜수, 주식회사 김혜수 패션 너 제가 이름을 3일 패션으로 안 하고 그냥 제가 임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제가 아마 다음 시간 이야기부터는 주식회사 3일 패션 거 백데이터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그거는 저희 3일아이.com 저희 교재 홈페이지에서 백데이터 다운받으시면 일장 완료 백데이터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저와 함께 작업을 하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회계 이야기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초기 2월 작업이라는 요게 이제 기초 정보의 자료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거 왜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보시면 저희가 계속 기업 전제하에 요 작업들을 계속 2월 시키고 회계 처리하고 세무와 연결되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 전년도에 가지고 있던 통장 잔고 통장에 당좌예금 통장에 3,895만 원이 있습니다. 보통예금 통장에 4,162만 6천 원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 방금 저희가 전기분 재무상태표를 입력을 또 한 번 해봤는데요. 여기 보통예금에 3,895만 원 있습니다. 당좌예금에 3,895만 원 있습니다. 보통예금에 4,162만 6천 원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에 820만 원 있습니다.
받으러움에 240만 원 있습니다. 외상매입금에 갚을 돈이죠. 4,466만 2천 원 있습니다. 미지급금에 5천만 원 있습니다. 요거 제가 지금 읽은 게 요 표에 그대로 지금 금액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요 표의 금액은 금액이라 치더라도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요. 거래처명을 보셔야 돼요. 왜 이걸 거래처명으로 요 작업을 등재하라고 할까? 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가 받을 외상값이 외상매출금이죠. 요게 토탈 8,200만 원이 있었어요. 자, 지금 저희 정기분 재무상태표에 보시면은 외상매출금 820만 원, 820만 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물어볼게요. 자, 김혜숙 패셔나 외상매출금 820만 원, 이거 누구한테 받을 돈이야? 이렇게 물어봤는데 잠깐 기다려. 내가 종이로 써놓은 거 있어. 장부 좀 찾아볼게 하고 수기장부를 막 찾아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더존 스마트이 프로그램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띠리리리리 김혜숙 사용자님, 정기분 재무상태표의 채권과 채무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지고 오셔서 거래처 코드별로 쭉 리스트를 작성해 주세요. 그러면 굳이 옛날에 손으로 써놓으셨던 장부를 찾아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편리한 기능이 여기 있습니다. 이게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처별로 저희가 받을 돈, 줄 돈을 관리해야 되는 거, 예금 통장별로 관리해야 되는 거는 거래처별 초기월 메뉴에 등록해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전년도 이전까지는 더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다가 지금 더존 스마트에이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종이장부로 되어 있는 자료의 일부분의 내용을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에다가 넣어놔야 계속해서 이번 연도부터는 채권 채무 관리가 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는 작업이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제가 F2키를 눌러서 지금 문제에 주어져 있는 게 당좌예금인데 당좌예금을 선택을 했더니 돈덩어리를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3,895만 원을 끌고 오면서 오른쪽 장이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당좌예금은 어느 은행권이 그러면 오른쪽에 코드에 클릭을 하시고요. F2키를 누르면 거래처 코드 도움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거래처를 앞에서 일부만 등재하고 여기는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하실 때는 사실 거래처 코드가 다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거래처를 등록을 다 하신 분들은 이걸 끌고 오시면 돼요. 이를테면 제가 거래처 등록 강의를 했을 때 국민은행을 등록을 했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 국민은행이 들어오는 거죠. 이를테면 제가 보여드리고 3일 패션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지금 3일 패션 1장 마무리한 거에는 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부연 설명을 좀 연동해서 드리도록 할게요. 즉, 앞에 거를 내가 입력을 했더니 뒤에 거에 연동이 되는구나. 그러면 앞에 거가 입력이 안 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저희 교재의 144페이지에서 거래처 등록을 공부를 하셨는데 임의대로 제가 제 거 통장이 이게 있어요. 이런 거 입력하는 거 말씀을 드렸는데요. 144페이지로 가서 제가 국민은행을 거래처 등록에다가 이렇게 한번 넣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계좌번호까지 요거 하나만 보여드리고 회사를 코드를 바꿀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계좌가 당좌예금이야. 그래서 여기 이제 예금 종류를 1번 당좌 코드 이렇게 한번 바꿔줘 볼게요. 요걸 등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F키를 누르면 이렇게 국민 당좌가 들어와요. 제가 자꾸 이렇게 회사를 조금 생소하게 신규 업체로 자꾸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서 공부했던 게 자연스럽게 넘어오는 건가 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좋지만 지금처럼 얘가 없었는데 얘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들어오게 되네.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니까 연동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여러분께서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프로그램 이해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작업을 하실 거예요. 작업을 하실 건데 지금 저희가 거래처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다 등록하기가 버거우니까 자, 지금부터 회사를 바꿔보겠습니다. 상단부에
8888 주식회사 김혜숙 패션을 누르시면 돋보기 버튼을 눌렀을 때 저희가 처음 이야기 시작했을 때 3일아이닷컴 홈페이지에 ICAN FAT 1급 백데이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장 완료되는 거, 물론 여기에는 거래처별 초기 2월이 다 완료가 되어 있어요. 결과물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래처 등록도 여기에는 지금 은행 쪽 코드에 이렇게 국민은행, 신한은행 다 입력을 해놨어요. 자, 이제 이해도가 있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연결은 될 거예요. 거래처별 초기 2월에 가가지고 제가 당좌예금을 방금 이렇게 입력을 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다 있는 거죠. 자, 여기를 제가 전부 다 삭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상단부에 보시면 삭제 있죠? 이렇게 해서 제가 요 내용을 다 삭제시키고 처음으로 거래처별 초기 2월을 하는 것처럼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여러분께서 앞에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하면서 이야기를 6번째 이야기까지 강의를 다 들으시고 따라오셨다.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패션 회사로 등록할 수 있는 내용들을 그냥 따라가시면 되겠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바들어음은요. 여기 하단에 보시면 바들어음, 어음과 차입금 얘네들을 입력할 게 많아서 따닥 더블 클릭해서 입력하거든요. 여기에 이제 자료를 삭제를 해야지만 이제 새끼 쳐 있는 아이를 삭제를 해야 메인 카테고리에 있는 아이가 삭제가 돼요. ESC 누르면 빠져나와지고요. 자, 얘뿐만 아니고 차입금 역시도 입력할 게 많아서 따닥 더블 클릭하거나 탭을 눌러서 자료들을 입력하게 되거든요. 저희는 지금 차입금 자료가 없는데 만약에 차입금 자료가 있다면 그 차입금 자료를 따닥 더블 클릭해서 하위 거 카테고리를 지우고 메인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제가 다 지웠는데요. 자, 요거 한꺼번에 불러오는 거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거래처별 초기 2월에서요.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오른쪽에 기능 모음 버튼을 누르셔가지고요. 불러오기를 누르실 수가 있어요. 클릭, 쫘라라. 예스. 다 들어왔죠? 제가 열심히 지웠던 거는 여기에 답이 다 입력이 되어 있어서 지운 거고요. 자, 지금부터 재무상태표에 있었던 이 102번 코드부터 모든 계정 과목들을 거래처별 초기 2월 101번부터 262번까지 모두 다 불러오는 거다. 왜요? 거래처별 초기 2월은요. 받을 돈, 줄 돈, 어떤 통장 이렇게 채권과 채무와 예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래처별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있는 내용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당좌예금으로 가서 거래처 코드를 여러분 여기를 클릭하고 F1을 누르면은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얘기해 볼게요. 도움창을 띄울 때는 F2, 자금관리 띄울 때는 F3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에서 클릭을 하고 F2를 누르면 당좌예금이 나타나요. 여기에 클릭을 하고 F2를 누르면 거래처 코드 도움이 나타나요. 여기서 저희가 국민은행 당좌라고 했으니까 국민이라고 두 글자를 치면 이렇게 당좌예금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전액다 당좌예금이라고 하니까 넣어주시면 원래 차액에 있던 돈덩어리가 거래처 합계금액으로 가면서 하단의 차액이 0원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통예금은 신한은행의 전체 금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보통예금 클릭하시고 코드 거래처에 클릭하신 다음에 F2를 누르고 신한은행 금액은 4,160원 6,000원. 엔터를 치는 순간 이 차액에 있던 돈이 거래처 합계금액으로 가고요. 하단의 차액이 없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누가 주어졌나요? 세 번째는 외상매출금. 코디 나라에 470, 데일리 룩에 350. 자, 그러면 이것도 외상매출금은 이제 둘로 쪼개서 자, 요 820만 원 김혜숙 누구한테 받을 거니? F2키 눌러서 요 채권은 코디 나라한테 받을 돈이 일부 있습니다. 코디 나라한테 받을 돈은 얼마였었어요? 470이었었어요. 문제에 주어진 대로. 그럼 나머지 금액 350만 원, 요 차액 규명 아직 안 된 350은 데일리룩 거예요. 데일리룩한테 받을 거예요. 350만 원. 요렇게. 자, 그 다음에요. 받으러음. 어음하고요. 차입금은 하단의 메시지 창을 보시면은요. 어음과 차입금은 탭을 누르거나 더블 클릭하세요.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세요. 했죠? 자, 그러면 저희 눈에는 아까 화면은 사라졌지만 보조 화면, 더 많은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열렸습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을 열심히 넣어주시게 되는데요. 오른쪽에 비고란에 보여지는 요 수많은 정보들을 모두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멋쟁이가 발행을 해서 우리가 수취한 받으러움이고요. 멋쟁이가 전년도 12월 20일에 발행을 했고요. 만기는 저희가 6월 20일에 은행으로 달려가면 이 돈 240만 원을 은행에서 찾으실 수가 있는 약속된 어음이라는 거고요. 어음은 전자어음 번호가 20자리인데요. 여러분 004는 국민은행 코드예요. 대한민국의 은행 코드가 다 할당이 돼 있는데요. 이 004가 국민은행 코드고요. 여기 2020, 1220 요게 발행일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발행일자가 2020, 1220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일련 번호가 붙어서 20자리인데요. 이렇게 20자리에 있는 어음을 전자어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자어음을 등록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자수는 뭐냐면요. 멋쟁이와 내가 다이렉트로, 즉 멋쟁이와 3일패션이 다이렉트로 거래한 어음. 너가 발행인이고 내가 수취인이야. 이렇게 다이렉트인 어음이 자수고요. 국민은행 용산지점에 거점은행을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 내용 그대로 가시면 돼요. F2키 누르셔서 멋쟁이 가지고 오시고요. 만기일자는 6월 20일로 입력해 주시고요. 어음번호 20자리 열심히 쓰시면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음번호를 열심히 한번 써볼게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004, 2020, 1220, 1234, 56, 789 그랬더니요. 요렇게 어음번호가 들어가네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거 제가 아까 일련 번호 말씀드린 거를 잘 기억하고 계시면 오타 안 내고 정확히 입력하실 수가 있어요. 004 국민은행 코드 2020 1220 발행일 그리고 1234 5689 일련 번호. 물론 뒤에 1234 5689는 계속 바뀌겠죠. 자, 그다음에 금액은 240만 원. 됐죠? 자, 자수어음이고요. 발행인은 누구였다? 멋쟁이 어음이었었죠? 멋쟁이 어음이더라. 자, 그리고 발행일자는 12월 20일 전년도 거고요. 만기일자는 올 6월 20일에 도래를 하는 어음입니다. 여기에 20자리를 넣었기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전자라고 인식을 했고요. 지급기간은 국민은행 그리고 용산지점인데 용산은 뒤에 써져 있으니까 지점은 뒤에 써져 있으니까 용산만 입력하시면 되죠. 자, 요렇게 하고 ESC키로 빠져나오시면 돼요. 화면 보이시죠? 정확히 입력했나 다시 한번 보시고 ESC키로 빠져나오시면 받으러움에 대해서 역시나 차액이 규명이 됐습니다. 자, 이제 외상매입금 정보 보도록 할게요. 요건 갚아야 되는 돈이죠. 외상매출금은 받을 돈이고요. 외상매입금은 내가 상환해야 될 돈이거든요. 누구한테 갚아야 되니? 멋쟁이의 466만 2천 원 갚아야 되고 신사숙녀의 4천만 원 갚아야 돼. 그걸 기록하시면 돼요. 자, 외상매입금 쫓아가셔서 오른쪽에 클릭하시고 F2키 눌러서 멋쟁이에게 466만 2천 원을 갚아야 돼. 됐죠? 그리고 신사숙녀에게 4천만 원 갚아야 돼. 차액 없어졌죠? 자, 이제 마지막 미지급금인데요. 여러분 외상매입금하고 미지급금의 차이는 뭐냐면요. 상품을 구입하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으로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미지급금은 상품 이외의 것을 구입하고 아직 돈을 안 줬다 그러면 기타의 채무라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게 돼요. 미지급금은 믿음자동차 3천, 현웅컵나라 2천, 토탈 5천만 원이네요. 미지급금에 클릭하시고 오른쪽 코드에 클릭하셔서 믿음자동차 3천, 현웅컵나라 요것도 F2키 누르셔서 검색하셔야 돼요. 2천. 자, 모두 다 했어요.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계정 과목들 당좌예금, 보통예금, 외상매출금, 받을어음,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채권채무관계를 모두 다 마무리를 했더니 여기에 대한 내용이 모두 다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160페이지를 마무리하시고 나면은요 162페이지에 수행팁이 나오는데요. 이제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시고 나 FAT 1급 자격증 한번 따볼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이제 저희가 100점 만점에 이론 15문제가 30점이고요. 실무가 70점인데 지금 저랑 6번째 이야기까지 다룬 내용이 10점 배점으로 3문제가 나와요. 그럼 100점 만점 중에 10점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한번 해볼까라는 마음이 조금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시험에서는 계정 과목별 거래처 이름과 금액을 추가로 등록하거나 수정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받을어음, 지급어음 같은 어음과 차입금은 탭이나 더블 클릭을 하시고 나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보조창을 띄워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 교재 162페이지까지 6번째 이야기로 거래처별 초기 2월까지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저희가 전기분 이익연금 처분계산서와 거래처별 초기 2월을 마무리하면 그래도 100점 중에 10점짜리 이야기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조금 이제 자신감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요. 다음 시간 7번째 이야기 시간은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데요. 7번째 이야기 시간은 사실은 회계라는 걸 기록을 하는 걸 공부를 하실 건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넘어야 될 벽? 회계가 이렇게 어렵구나. 기업의 언어라고 하는 회계가 다른 언어로서 대화가 되고 있구나. 그걸 제가 다음 시간에 7번째 이야기 시간에 아주 쉽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수준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회계라는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좀 다음 시간에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네요.